办法, 方法 모두 방법을 뜻하는 단어죠. 중국어에서도 둘 다 자주 쓰는 단어지만 상황에 따라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자세히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어 원어민 홍매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학자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단어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办法와 方法입니다. 둘 다 우리말로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언제 어떤 걸 써야 할지 정말 애매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24개의 예문은 텍스트 자료와 mp3 자료로 저희 홈페이지 홍매쌤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복습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단어의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办法는 실질적인 해결책에 중점을 둔 단어예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더 구어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方法는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방법론에 중점을 둔 단어예요. 이를 수행하는 일반적 원칙이나 체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더 문어적이고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예문과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办法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의 구체적 수단이나 대책을 강조할 때는 무조건 办法를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我实在没办法了. 我实在没办法了. 나 정말 방법이 없어요. 네, 여기에서 办法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떤 일을 해나갈 방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方法를 쓰면 나는 방법론이 없어요 라는 조금 어색한 이상한 의미가 되어요. 没办法는 고정 표현으로 어쩔 수 없다,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你得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 你得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 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여기에서 想个办法도 문제가 발생해서 그 해결책을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방법론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거예요. 你快想个办法呀. 너 빨리 방법 생각해봐. 비상 상황이나 급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想办法도 고정 표현으로 방법을 강구하다는 뜻입니다. 想方法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 예문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办法는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方法를 볼게요. 方法는 학문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말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떤 기계들 있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그 조작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먼저 뭘 누르고 그 다음에 뭘 또 눌러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조작 순서들. 자, 이 조작 순서 할 때 중국어로 操作方法라고 하지 操作办法라고 안 합니다. 처음에 조작 방법을 익히는 건 이 기계를 잘 다루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작 방법은 무조건 操作方法를 씁니다. 我刚买了智能手机需要学习一下操作方法. 나 방금 스마트폰 샀는데 조작 방법 좀 배워야겠어. 근데 스마트폰 산지 얼마 안 돼서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신호가 안 들어와요. 이럴 때는 빨리 휴대폰을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方法가 또 안 됩니다. 办法를 써야 돼요. 手机掉水里了，快想办法. 폰을 물에 떨어뜨렸어. 빨리 방법을 생각해. 手机没信号了，有什么办法吗? 폰 신호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책을 찾을 때는 办法를 씁니다. 자, 方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자면은 制作方法
제작 방법, 使用方法, 사용 방법도 거의 고정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 방법,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은 체계적인 순서, 절차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方法를 사용합니다. 你能告诉我手工皂的制作方法吗? 수제비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자, 이 문장에서도 办法는 쓸 수 없습니다. 비누 제작은 특정 원리, 재료 비율, 단계적 절차를 따르는 방법론이죠. 그 방법은 수제 비누를 만드는 체계적 과정과 기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方法를 써야 합니다. 这个软件的使用方法很简单. 이 앱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 앱 사용법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이죠. 메뉴 구조, 기능 조작, 설정 방법 등 체계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경우에도 办法는 쓸 수 없습니다. 科学的研究方法很重要.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研究方法는 연구 방법론이라는 체계를 말합니다. 办法를 쓰면은 과학적인 연구 해결책 이런 뉘앙스가 되어서 의미가 좀 이상해져요. 과학적인 연구는 체계적인 절차와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方法가 맞습니다. 这种教学方法很有效. 이러한 교수법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教学方法는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죠. 특정된 어떤 교육 이론이나 체계를 따라가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办法를 쓰면은 좀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 작은 팁 정도의 의미로 축소되어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我们需要改进工作方法. 우리는 업무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工作方法는 업무 수행의 체계적 방식을 말합니다. 办法를 쓰면 특정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의미하게 되죠. 회사나 조직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말할 때는 方法가 더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方法가 들어가는 문장을 보면 모두 체계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법론들이죠. 근데 办法와 方法를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有什么办法可以快速学好中文? 무슨 방법으로 중국어를 빨리 좀 잘 배울 수 있을까? 자, 이 문장에서는 办法를 썼죠. 이 문장의 뉘앙스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묻는 느낌입니다. 나에게 맞는 좀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법 있으면 알려줘 라는 뉘앙스입니다. 이 문장에서 만약 方法를 쓰게 된다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有什么方法可以快速学好中文? 어떤 방법으로 중국어를 빨리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방법은 좀 방법론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체계적인 학습법을 묻는 느낌이에요. 교육학적 접근이나 과학적인 방법론을 기대하는 거예요. 중국어 학과 교수님들이 회의하시면서 어떤 체계적인 학습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중국어를 빨리 잘 배우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논하는 회의 같은 자리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법하죠. 有什么方法可以让学生快速学好中文? 네, 학생들이 중국어를 빠르게 잘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方法가 더 잘 어울립니다. 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 볼게요. 这个办法不错. 이 방법 괜찮네. 여기에서 이 방법은 해결책을 뜻합니다. 이 해결책이 괜찮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실용적인 그런 표현이죠. 근데 这个方法不错. 이 방법 괜찮네 하면은 여기에서의 방법은 체계적인 방법론을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등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론 체계가 효과적이겠다는 분석적인 평가예요. 보통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 표현은 잘 안 쓰죠. 이렇게 같은 문장에서 두 단어 모두 쓰일 때도 있지만 표현의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단어의 사용법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정된 표현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할 때는 没办法라고 하지 没方法는 쓰지 못합니다. 没办法는 어쩔 수 없다,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단순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해결책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방법을 생각하다 할 때도 想办法를 쓰지 想方法는 안 씁니다. 방법을 강구하다, 해결책을 모색하다는 뜻의 고정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국어 사자성어에 想方设法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方法, 여기 想方设法에 方과 法가 들어갔다고 해서 方法와 뜻이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想方设法는 온갖 방법을 생각하다, 가진 방법을 다하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일상에서 해결책, 대책을 의미합니다. 想方은 방법을 생각하다, 设法는 좀 꾀를 내다, 대책을 마련하다는 뜻으로 내가 봉착한 어떤 문제, 어떤 목적을 꼭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생각해내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父母想方设法为孩子筹集手术费. 부모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했다. 금전 문제를 해결한 거죠. 公司想方设法解决资金短缺问题. 회사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서는 경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他想方设法终于找到了失散多年的亲人. 그는 가진 방법을 써서 마침내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찾았다. 여기서는 가족 찾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想方设法. 두 단어의 차이점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办法는 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我没办法라고 하면 단순히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절망감이나 무력감이 담겨 있어요. 我实在没办法了. 얘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 라는 체념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담긴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方法는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뉘앙스예요. 그래서 과학 논문이나 교과서, 전문서적, 설명서 이런 데서 더 많이 쓰입니다. 统计方法, 制作方法, 使用方法, 操作方法 이런 건 다 감정과 관계없는 객관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죠. 두 단어의 복합어에도 사용 차이가 있는데요. 办法의 복합어에는 好办法, 좋은 방법, 좋은 해결책, 笨办法, 어리석은 방법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方法의 복합어에는 方法论, 방법론, 方法学, 방법학, 教学方法, 교수법 이런 학문적인 체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老办法, 老方法, 이 두 복합어는 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뉘앙스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老办法는 좀 낡은 해결책, 낡은 방법,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비판적,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옛 방식을 고집할 때 쓰입니다. 他总是用老办法解决问题，不愿意尝试新技术. 그는 항상 낡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 좀 약간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움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죠. 别再使用那种老办法了，效率太低了. 그런 낡은 방법 쓰지 마. 효율이 너무 낮아. 이것도 비판적인 표현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왜 계속 그걸 쓰냐. 이런 식의 비판이죠. 老方法도 옛날 방식이지만 전통적인 방법론이라는 뉘앙스가 강해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传统中医的老方法有其独特的价值. 전통 중의학의 옛 방법에는 그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 전통의 가치를 강조했죠. 陶瓷制作的老方法需要传承. 도자기 제작의 옛 방식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为什么这家餐馆的面条特别好吃? 이 식당의 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지? 他们坚持用老方法制作，保持了传统味道.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고수해와서 전통 맛을 유지했어.
이렇게 라오팡파는 옛날부터 대대로 전해오는 전통 방식이라는 뉘앙스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빤파와 팡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두 방법으로 표현되지만 두 단어의 사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빤파는 구체적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어적이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팡파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학문적 기술, 과학 연구, 교육, 전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 영상 강의에 나온 모든 예문들은 텍스트 자료와 오디오 자료로 홍매쌤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